저는 그날 동창 단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들어가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면 꼭 후회했어요. 누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는 얘기, 누가 집을 샀다는 얘기, 누가 승진했다는 얘기. 축하 이모티콘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조용히 창을 닫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게 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잘 됐다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그 위에 얹혔어요. 그렇게 두 겹으로 기분이 가라앉는 게 그날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의 속도가 있다. 남의 잔디가 더 파랗게 보일 뿐이다. 그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머리로는요. 근데 마음은 그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비교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라는 생각이 그 말 다음에 자주 왔어요. 30이 됐을 때가 특히 그랬습니다. 30이라는 숫자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그 나이가 되면 뭔가를 이루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기준이 있었는데 저는 그 기준에서 많이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은 있었어요. 근데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고 연봉도 평범했고 딱히 성과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습니다. 연애도 그즈음 정리가 됐고 집은 여전히 월세였어요. 그 상태로 30이 됐습니다. 숫자 하나가 바뀐 것뿐인데 왜 그렇게 조급해졌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무렵 동창들 소식이 유독 많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잘 됐다더라. 여기서 인정받는다더라. 직접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흘러들어오는 얘기들이었어요. SNS에서 보거나 공통 친구한테 듣거나. 저는 그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아 그래 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계산이 됐습니다. 걔는 나랑 같은 해에 졸업했는데 걔는 나보다 1살 어린데 걔는 나랑 출발이 비슷했는데 그 계산이 자동으로 됐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면 항상 제가 뒤처진 쪽이었어요. 뒤처진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기준이 없는 계산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느낌은 사실처럼 왔습니다. 그 느낌이 하루에 몇 번씩 왔어요. 뉴스를 보다가도 왔고 길을 걷다가도 왔고 밥을 먹다가도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비교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배경처럼 깔려있는 것 같았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해져서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어머니랑 통화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별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요즘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계셨다가 너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뜬금없이요. 저는 뭐가요? 라고 했더니 그냥 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 있었어요. 잘하고 있다는 말이 위로가 됐냐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게 뭔지도 몰랐고 기준이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그날 오래 남았습니다. 그즈음 혼자 오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요. 하지 말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는데도 왜 계속 하게 되는 건지. 답을 찾으려고 한 건 아닌데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감각이 왔습니다. 비교를 하는 게 남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이 속도면 너무 뒤처진 건 아닌지 그걸 남을 기준으로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기준이 나한테 없으니까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뭔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나쁜 사람이라서 비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요. 그렇다고 비교가 줄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여전히 계산이 됐고 SNS를 보면 여전히 뭔가 뻐근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 감각이 왔을 때 예전처럼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덜해졌다는 거예요. 비교가 오면 그냥 왔구나 하게 됐습니다. 없애려고 하지 않게 됐어요. 없애려고 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회사 후배가 빠르게 성과를 내던 때가 있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인데
팀장한테 칭찬을 자주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또 계산이 됐어요. 나는 전 아이에 뭘 하고 있었지. 그 생각이 왔고 저는 이번엔 그 생각을 좀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친구가 잘하는 게 내가 못하는 게 되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그 다음에 왔어요. 그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머리로만 알다가 그날 처음으로 조금 느낌으로 알게 됐습니다. 동창 채팅방은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가고 나서 한동안 다시 들어가야 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됐어요. 연락하고 싶은 친구는 따로 연락하면 됐고 단체방 안에서 흘러가는 소식들을 굳이 볼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결정이 비교를 없애주진 않았어요. 그냥 그 자극을 조금 줄인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비교합니다. 완전히 안 하게 된 건 아니에요. 아마 평생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예전만큼 압박으로 오지는 않게 됐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있는 감정이라는 게 받아들여졌어요. 있으면 있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 아니라는 게요. 오늘도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산이 잠깐 됐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었어요.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포근하다는 것, 다음 주에 뭘 먹을지 그런 것들이요. 계산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은요.